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이렇게 5월 27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한 1거래일, 내일 금요일 이제 주봉 마지막이고요. 달로 치면 이제 2거래일 남았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2거래일 남고, 지수 차트를 보시면, 자, 코스피는 조금 밀리긴 했는데, 사실 이 5일선 기준으로 지금 왔다 갔다 박스권에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작은 박스권에서 갇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꽤 올라온 거에 서 조정권이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아직 장기 추천 잘 유지하고 있죠. 이제 예전에 이 고점인 이 지수 최고점이 3200포인트, 20포인트인데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이 변곡점들은 잘 지키고 돌아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크게 무너졌다거나 깨졌다거나 이런 상황 아닌 거죠. 특히 이번 주가 좀 중요한데 이렇게 보시면 5주선과 10주선의 이격이 있는 상태에서 내일 이제 이 주봉이 마지막이죠. 내일 5주선 위에 올려놓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봉에서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이라 5일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강했는데 역시 5개월선이 들어가지 않죠. 이 장기 추세의 하락의 확증은 5개월선이에요. 우리 추세 좀 깰 건데 이렇게 되는 건 5개월선이 하는데 5개월선 잘 지켜주고 있고 장기 추세가 좋다는 얘기죠. 주봉에서는 아직 5주선 회복을 못 해주고 있지만 어쨌거나 예전에 지켜줘야 될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1월 달에 형성된 자리예요.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5주선 회복을 앞두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내일 금요일 날 5선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추세가 굉장히 좋아져요. 즉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일봉에서도 깔끔하게 5일선과 이렇게 21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 상황이 좋으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큰 사인인 거죠. 가만히 보면 바닥으로 안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그렇게 올라가는, 자, 바닥 잘 지켜주고 돌아가는 거죠.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역시 금융투자 기관이 며칠째 잘 사주고 있죠. 연기금도 그렇고 연기금 들어온 게 엄청 반갑네요. 자, 금융투자에서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 매도세 멈추지 않아요. 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코닥 시장에서 개인이 올라 팔고 이제 외국인이 다 매수했는데 외국인 기관 양쪽 다 양시장 다 매수하면서 양시장이 아니라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꽤 좋아졌습니다. 내일도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단 미국 시장을 봐야 되겠는데 저녁 때 미국 시장만 좋아지면 크게 이변이 없지 않나 내일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황 정리를 하면서 이 시야가 시장의 특징주 같은 걸 제가 꼭 보는데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 누리플렉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누리플렉스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통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무선 통신 솔루션, 자, 이런 핵심 기술이죠.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무선 통신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섹터로 연결되어 있는데 올라간 이유는 그게 아니죠. 올라간 이유는 자, 네이버 관계사인 라인플럭스가 글로벌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 누리플렉스와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 이 업무 협약 체결되면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인은 누리플렉스와 함께 라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CBDC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기도 한 거죠. 자, 이러면서 상한가를 시현했는데 일단 상한가를 시현한 종목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정해 넣어놓고 다음에 또 한번 볼 것인가 아니면 버려둘 것인가가 중요해요. 물론 지금 누리플렉스를 본다 해서 내일만 올라가는데 쫓아가서 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내동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매수한 거나 이렇게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대량 거래가 빵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때 월봉의 위치가 중요해요. 자, 상한가를 가긴 간 건데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물론 내일 또 갈 수도 있고 중요한 변곡점이 있죠. 매물대짜리 이렇게 만원대가 되는데 호가창이 9,000원에서 만원대가 되는 자리 맞고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질 수 있을 때 우린 그걸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가고 있죠. 내일 오버슈팅이 나오면 오버슈팅 나왔다가 한 2, 30일 기다리면 누리플렉스는 이런 자리 또 한 번 올 수 있어요. 요렇게 그런 자리 기다렸다 매수한다든가 또는 5주선까지 조정받으면 5주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죠. 일봉에서 일단 상한가를 시현했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더 날아가든 말든 내비두셨다가 그냥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 친구가 조정이 들어와요. 한 그럼 20일에 30일 정도 한 달 정도 기다리면 조정이 들어오는데 바로 그렇게 조정 들어와서 다시 돌아나갈 때 매수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주식은 싸게 사는 거죠. 자, 이 종목을 미리 상한가 갈지 알았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걸 미리 알 수는 없죠. 정보는 개인이 제일 느립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면 날아가는 대로 내비뒀다가 저런 것과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주 관련주 움직일 때 이 친구가 충분히 조정권이 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조정권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일단 누리플렉스 시총이 1136억 원짜리예요. 자, 시총이 1000억짜리가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겠죠. 1,900억, 1,400억 이렇게 이제 매출이 나죠.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가 좀 되긴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 매출은 굉장히 좋아요. 작년 영업이익이 27억 원으로 이제 전년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 매출이 좋다는 얘기는 언제든 흑자 전환할 수 있죠. 현금 유보율이 1,100억에 부채 비율이 79%니까 나쁘진 않고 좋아 보이고요. 자,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재무가 이상이 없다고 보고 PBR도 엄청 센 건 아니죠. 1.54배 정도는 이제 시장 평균 가격인데, 자, 이렇게 받고 있을 때 이 친구를 관중에 넣어놨다가 한 달 뒤나 이렇게 열어보면, 자, 이렇게 충분히 밀려서 좋은 자리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가 움직이면서 이제 누리플렉스도 움직였지만, 이 옴니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도 꽤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옴니 시스템은 이제 고양시 관광협의회에서 개발하는 관광 플랫폼 사이트, 뭐 이렇게 타조앱, 자,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 자전거 있죠? 그걸 관광 활성화를 이제 고양시와 MOU 체결했다고 하는데, 사실 옴니 시스템 같은 종목을 보면, 오늘 많이 급등했다 왔죠. 저희 씨와 함께. 월봉에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죠. 자,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제 5개월 선만 돌파해주고 돌아 나가면 다시 한번 이 스마트 그리드 이슈가 되면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중에 좀 넣어놓고, 자, 완바닥, 투바닥이 다정바닥인데, 월봉이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물려도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죠. 주식은 싸게 사는 건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바로 급등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내일이 금요일인데 이렇게 5주선과 20주선이 겹쳐 있기 때문에 20주선 위에 올려놓으면 충분히 다음 주부터 우상향할 수 있으니까 옴니 시스템도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이제 INC라고 있어요. 자, INC 시총이 800억짜리인데 자, 이렇게 이제 매출이 51억, 50억 나오고 해마다 400억, 200억씩 납니다. 이 친구는 그냥 적자가 좀 계속 심해져서 사실은 말씀드릴까 하다 시장에 좀 특이적으로 올라와 있어서 보는데요. 이 INC가 보면, 이렇게 통신기술, 이쪽, LOT, PLC 같은 통신기술이 상용화되어 있고, 나름 기술력은 좀 있는 친구예요. 보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사물인터넷 전력 통신 이 기술을 구현하고 본격 상용화를 한다고 어제 밝혔죠. 이렇게 INC는 이제 이 사물인터넷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 단지 이 친구가 아쉬운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 쪽이 좀 문제가 돼서, 이렇게 크게 현돈이 들어간다거나, 물론 재무가 적자가 난다고 주식이 안 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비합리적이라. 하지만 약간 적자 부분은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스마트 그리드 섹터 종목들 중에 일진전기라고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전기주하고 철도주 관심 가지라고 그랬죠. 철도주가 갈 때 꼭 같이 관심 가지는 게 전기주들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일진전기를 이쁘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좋은 건, 일단 추세가 우상향으로 굉장히 잘 살아있죠.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고, 주봉에서도 역시 옷은 위에 돌파해놨죠.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친구 잠깐 샀다 팔았는데, 이렇게 5주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5주선만 유지하면 이 추세를 타고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이제 오늘 급등했다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예전에 매물대를 다 빠이빠이 시켜놨어요. 이번 주에. 4월 30일 날 형성된 변곡점인데, 안녕, 우리 우상향 할 거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진전기가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이거죠. 자, 시총이 1,600억짜리예요. 시총이 1,600억짜리 매출이 7천억이에요. 엄청난 거죠. 자기 시총의 거의 5배? 4배가 넘는 거죠. 4624. 4배 넘게 매출 올려요. 단지 이제 영업이익은 이걸 못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조차도 좋죠. 자,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37억이에요.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5.93% 늘어났습니다. 당기순이익이 36% 늘어났어요. 즉,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지표들이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다는 얘기죠. 주봉에서도 잘 뻗어 있고, 중기 추세도 좋고, 일봉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만 잡으면 되는데, 오늘 시초가에서 제가 이제 사긴 했는데, 이제 고점에 팔긴 했는데, 어차피 이제 단기로 들어간 거라, 하지만 중장기로 좀 길게 끌고 가도, 물론 이제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서 하지 말고, 5일선이나 20선까지 밀리면 눌림목에서 매수해서 꾸준히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은 종목인가 생각해 보고요. 물론 매일 새벽에, 이게 이제 좀 당일날 좋아 보이는 종목을 찍어요. 일진전기도 찍었었는데, 좀 더 올라가줬으면 좋지만, 어쨌거나 분봉상 이거 맞고 이제 전고점 위험성이 있어서 매도하긴 했는데,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월봉에서 차트를 봐도, 이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즉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추세를 유지해서 굉장히 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진전기 정도는 좀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고속철도 지하화.
자, 보시면 경부선 지하, 뭐 민주당이 수원사업 해결 약속, 뭐 이렇게 경부선 지하 등 수원사업 해결 약속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도시 고속도로의 지하화 이 종목들이 사실 해저 터널하고 이 관련된 종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해저에서 그걸 파는 게 결국은 이 그 경부선 지하하고도 똑같은 공법이란 얘기죠. 공사가 이제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그것 관련해서 이제 특수건설이 대장주를 달리고 있어요. 특수건설을 보면 자 시가총액이 2,500짜리죠. 2,500억짜리 매출이 1,800억, 1,900억, 1,900억 자기 시총은 넘지 못해도 어쨌거나 꽤 괜찮은 매출이죠. 자 흑자 적자를 반복하고 있는데 분기에 적자도 나고 흑자도 나고 꾸준히 어쨌거나 자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친구고 이 유보율이 1,100%에 부채 비율이 92% 돈이 많은 회사죠. 이 재무에 있어서 현금 유보율 부채는 중요해. 빚이 너무 많으면 내가 산 종목이 가끔 상장폐도 당하는 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너무 적자가 나면 당연히 회사가 안 좋겠죠. 근데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들은 조금 가장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특수건설 같은 경우 이제 SK건설하고 이제 195억 규모의 공사를 자 체결한 적도 있고요. 이 5월 7일 날 이렇게 보시면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월 7일 날 이 상한가를 시연했죠. 이 상한가를 시연한 이유가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서 이제 지하 기관 시설 시공 전문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말 그대로 특수한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한가를 거기서 꽤 오랫동안 옆으로 가다가 이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자리를 뚫어졌어요. 단지 이제 특수건설에 좀 약간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자 장부가치상 5,840원짜리가 2.79배 더 받고 있는 거죠. 16,000원 가고 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이 주식이 월봉에서 꽤 높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예전에 아주 예전에 강한 좀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 구간인데 이 구간을 돌파해 나가고 있죠. 자 월봉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대할 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이런 데 사서 장기로 끌고 가는 게 아니죠. 지금 중기로 산 것도 아니고 월봉 최고점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비싸다는 얘기도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자 52주 신고가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럴 때는 반드시 매물대를 뚫고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이때 8월달 그러니까 8년도 2008년도에 이 친구가 거의 13,000, 14,000대 달려나가서 고점이 23,000원 찍은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 중요하게 변곡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즉 이 매물대를 강한 거래량으로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번 달 거래량이 사상 최고죠. 이렇게 보시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고 다음 달에 안착하고 다시 돌아 나가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지만 이 매물대 맞고 떨어지면 다시 밀려요. 다시 5개월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림목에 사는 것도 좋답니다. 주봉에서 역시 추세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진짜 올라가는 주식은 주봉에 오선 이탈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한 번도 이탈 안 하죠. 이때도 이탈한 척했다가 주중에 올려놓고 그냥 돌아 나가죠. 그러면서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자, 이 특수건설이 너무 비싸서 못 사면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도 연결되어 있는데 두 번째가 이제 우원개발이죠. 자, 우원개발을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특수건설처럼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죠. 자,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예전 고점까지는 와 있지만 이 친구가 이제 특수건설하고 하나 틀린 거는 특수건설은 못 뚫었지만 이 친구는 작은 거래량을 예전의 매물대를 다 뚫어버렸어요. 월봉에서 18년도 6월달 이렇게 20년도 4월달에 있던 자리인데 여기를 빠이빠이 시켜놨습니다. 자, 시켜놓고 이렇게 종가가 이번 달에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 달부터 2m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고속도로 지하화에서도 강하지만 전기 철도주에서도 강하죠.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왜 철도주하고 전기주 꼭 신경 쓰라고 그랬죠. 철도주 대장주는 아니죠. 어쨌거나 철도주가 해서 잘 움직이지 오늘 한 대로 되면 좀 움직였었는데 이 우원개발 같은 경우도 철도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지하화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각종 재료나 테마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주식은 꼭 재료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뉴스는 참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뉴스가 떴을 때 월봉에서 엄청나게 높거나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던 조금 문제가 되죠. 가장 좋은 뉴스는 월봉 최고 높을 때 나타나요. 거기서 물리죠. 개인들이 뉴스 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뉴스가 떴을 때 이 종목이 월봉에서 좀 낮은 데 있고 이제 5개월선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추세를 타고 돌아나가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자 20선 찍고 돌아나가는데 이번 주에 잘하면 내일 하루 거래일 동안 5선이 올려놓을 수 있죠. 그럼 다음 주부터 추세가 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원개발은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일봉에서도 보시면 매수 맥점 타이밍 잡는 건데, 어제가 제가 5원 개발 찍으면서 말씀드렸죠. 어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내일 21선 위에서 출발하거나 앞으로 21선만 깨지 않으면 돌파 안착하면 이 친구는 이렇게 이때 21선 돌파 안착한 거 힘있고, 예전에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원 개발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원 개발은 꼭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 지와 관련해서 이제 세명전기도 이쪽에 있는데, 세명전기는 제가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거의 다 아시죠? 자주 보신 분들하고 새로 보신 분들겠지만, 월봉 추세가 엄청 이뻐요. 이 모든 패턴 중에 원형 패턴이 제일 이쁜데, 원형 패턴을 차고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60개선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60개선 돌파할 때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6,000원, 때에 따라 7,400원까지 그냥 쏠 수 있는 게 세명전기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 회복해놨죠. 주식은 5선 회복될 때가 제일 강해요. 이 얘기는 내일 새벽 영상에서 세명전기 한번 찍을 생각인데, 어쨌거나 5선 회복하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순간 급등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죠. 일봉에서 벌써 대량거래 한번 터졌죠. 조용하던 종목이 대량거래 빵 들어왔고 또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 놓고 21선 밑에서 지수가 무너지면서 지지부진하다가 돌려놓고 안착을 했죠. 자, 이 얘기는 세명전기가 21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크게 잘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상황에 있는 거죠. 세명전기도 이 고속도로 지하라든가 철도로 올 땐 전기를 같이 봐야 되니까 꼭 같이 보셔야 돼요. 동아지질도 지하와 관련인데 지질 관련이니까 당연하죠.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애매하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19년도 9월달에 형성된 건데, 이 자리를 이번 달에 뚫고 안착하면 여기 지지선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지지선으로 다시 돌아나가요.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이 가격대를 마저 밑으로 밀려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5개월선까지 침착하게 다음 달에 매수하시는 게 나은데, 그렇기 때문에 5월 말 이번 달에 이 친구 어떻게 끝나고 다음 달에 어떻게 시작하냐가 중요해요. 좀 더 앞에서 지표를 잡기 쉬운 건 결국 5주선만 이탈 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이 친구가 하나 둘 셋 넷 4주째 맞고 떨어진 자리가 바로 가만히 보면 월봉에서 강력한 매물대 때문에 그래요. 자, 주봉에서도 확연히 보이죠. 이렇게 매물대 이때 이걸 지금 못 뚫고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이걸 완벽하게 뚫으면 훨훨 날아갑니다. 왼쪽에 매물대가 없는 거죠. 대신에 월봉에서 이 가격대를 지지선으로 삼았을 때 얘기해요. 지하와 관련하고 또 남북경협 주기도 하고 철도 관련 주기도 하기 때문에 역시 테마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가만히 보면 철도, 전기, 지하와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동아지질 같은 경우 오늘 중요한 일봉에서 변곡 전환을 뚫었는데, 이렇게 5월 21일 날 형성된 22,000원대죠. 지금 22,750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들어가실 분들 계시면 22,000원만 이탈하지 않고 돌아나가면 중요하게 상승할 수 있는, 즉 특수건설이나 동아지질이나 우원개발 이런 종목이 다 고속도로 지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나 이슈에 있어서 좀 좋은 모습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가장 안정적인 건 좀 늦더라도 급하지만 않다면 우원개발이 조금 안정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오늘 또 하나 시장에서 좀 흐름이 좋았던 게 이제 핵융합 에너지예요. 핵융합 에너지를 보시면 이제 조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산학연관 손잡고 미래에너지, 이게 핵융합 에너지죠. 이 핵융합 에너지가 뭔가 저도 봤어요. 저도 뭐 축적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핵융합을 이용하여 만든 에너지라고 그래요. 태양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장 같다는데 미래에 좀 가치가 있는 일 같아요. 주식을 할 때 미래 가치가 있는 일이 좋은데, 자, 원안이 그 원전 안전력 위원회죠. 여기서 이 기초과학연구원과 이제 한국핵융합에너지원 연구원 등 두 개 기관에 대해서 연구 목적으로 핵 연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핵 융합 에너지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대표적으로 일진파워, 구로제강, 두산중공업이래요. 일진파워 꽤 높아요. 근데 이 PBR은 낮아요. 현재 이제 주가 가치는 6,800원인데 장부상 1.19배니까 뭐 높지 않죠. 1,200억의 시총을 갖고 있어요. 시총이 1,200억짜리 회사인데 보통 매출이 1,500억, 1,800억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매출이 굉장히 좋죠. 영업이익이 34억, 26억 이렇게 나는데, 사실 이런 기사와 섹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벌써 반영이 돼서 많이 높다는 얘기죠. 월봉에서. 물론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친구들은 월봉에서 추세가 좋을 때 5개월 선에서 산 게 아니라면 지금 쫓아가 사기엔 무리가 있고요. 이 친구가 뚫고 나간 자리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매물대인데 여기를 그냥 뚫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두 달 쉬면서 이런 자리까지 오는 게 사는 게 좋고, 여기서 날아가면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아요. 주봉에서도 추세를 잘 유지하는 5주선 회복을 5월 21일 날 해줬죠. 이때가 타이밍이죠.
해놓고 오늘 빵 때렸습니다.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주기. 우선 깨면서 한 달간 주정 들고 다시 간 거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하게 뚫어야 될 병목 좀 뚫어놓고 오늘 출발한 건데 굉장히 강해요. 돈이 거래량이 아주 깨끗하게 압도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건 월봉이 높아서. 자, 어쨌거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쫓아가 사는 것보다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매물대 뚫고 나간 게 7,200원대. 그래서 7,200원대가 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7,2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다시 돌아 나갈 때 그럴 때 매수해야 주봉 월봉에서도 조금 눌림목에서 사는 그런 게 되죠. 물론 원체 거래량이 시작해서 날아갈 수도 있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사는 게 좋으니까 너무 높지 않게 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두산중공업도 핵융합에너지 관련주인데 사실 이런 차트가 좀 더 안정적이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딱 당겨 보시면 이렇게 높이 있는 게 아니죠. 보시면 이렇게 높이 있질 않고 딱 당겨 보시면 이렇게 월봉에서 이제 5개월선 60개선 뚫고 나가는 골드크로스 상황이 있고 이번 달에 이 변곡점 완벽히 뚫어놨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친구들을 관심 갖는 게 좋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주선의 매물대를 다 뚫어놨어요. 이렇게 안녕.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재 주가의 위치는 월봉에서 보는 거예요. 이 주식이 낮은 데 있는지 높은 데 있는지 월봉을 봐야 알죠. 이렇게 보시면 현재 주가의 위치가 월봉에서 생각보다 낮은 데 있죠. 초등경 원초 오랫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반등할 거야.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지 않은 매력은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 2,200원에 비하면 8배나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에 비하면 싹 저기 비싼 거지만 중요하게 잘 뚫어주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된 거죠. 주봉에서 추세 잘 타고 있고 다시 일봉에서 원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엄청나게 했는데 일봉에서도 이렇게 예전에 뚫어줘야 될 매물대 뚫어놓고 이 위에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 며칠간 이때부터 보통 7%, 11%, 또 오늘도 7%, 4%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좀 고점에 대한 이제 위험성이 있어요. 막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더 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정권에 들어와서 5일선이나 11선 눌림목 줄 때 매수하시고 월봉에서 5개월선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 고려제강이라는 종목 섹터가 거기 있는데 역시 고려제강도 올라오긴 꽤 올라온 종목이 참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가격 조정 거치고 이제 5일선 회복해졌죠. 따라서 이 친구 앞으로 5일선만 리틀하지 않으면 되는데 역시 월봉을 보셔야 돼요. 월봉에서 보면 이 코로나 때 9,000원이었는데 사실 코로나 전만 해도 이 친구가 항상 2만원대는 있던 친구예요. 그래서 5개월선, 60개월선을 뚫는 중요한 골든크로스 자리 이번 달에 올 거예요. 따라서 다음 달에도 60개월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60개월선 근처에서 매수해주는 게 좋고 저런 행융합이라든가 이런 이제 제강 쪽 관련해서 움직일 때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자꾸 꼬리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중요한 매물대 자리가 있는데 이 가격대가 여기 옆으로 간 구간, 이 구간이 강력한 매물대가 돼요. 이렇게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 구간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엄청 실렸죠. 이때 언제냐면 6월달에 이때 고점이 19,000원인데 19,000원부터 이렇게 거래량 들어온 애들이 2만원, 3만원에 판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급하게 사는 것보다 역시 5개월선, 60개월선 뚫고 나가는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하는 게 고려자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일단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이 3만원대만 뚫어주면 45,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려자강 관련해서도 핵융합 관련해서도 고려제강 두산중공 1.8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좀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들이 이렇게 세 군데 섹터고요. 내일 새벽에 좀 당일날 좀 상승이 상되는 종목들을 찍을 건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저녁 때 새로 보고서 이제 찍을 수도 있어요. 비상교육을 매일 새벽에 찍어드렸었는데, 대단하죠, 이 친구. 일봉에서 보시면, 이 친구 영상 찍은 지가 벌써 이제 이때부터 매수해서 아마 찍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좋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겁쟁이라 이 정도였다가 이제 차익 실현했는데 얼마 전에 더 올라갔어요. 이것보다. 자, 월봉을 볼 필요가 있는데 월봉에서 이 친구가 계속 올라가긴 하겠지만 강력한 매물대가 12,000원대 있죠. 오늘 12,000원대를 못 갔어요. 11,600원대 갔는데 11,600원대에서 이번 달에 끝날 수도 있고 더 올라가면 슈팅 한번 나서 12,000원이 목표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2,000원대를 뚫는 순간 15,000원대를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정치 테마주의자 교육주는 앞으로 신경 써야 된다고 그랬죠. 물론 이번 달에 12,000원 맞고 떨어지면 조정이 와서 다시 60개월선까지 밀리게 돼요. 그래서 60개월선 근처에 다시 매수, 깨면 손절, 만약에 깨지 않으면 한 번 더 달려나가서 요렇게 15,000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친구 이 PBR이 좀 올라갔는데 예전에 우리가 매수할 때마다 0.5였어요. 0.62까지 올라갔죠. 주식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시총이 이 친구 1200억짜리인데 매출이 자기 시총을 넘어요. 1600원, 1900억, 1700억 대단한 거죠. 분기에 100억씩 나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진짜 엄청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좋죠. 그러니까 주봉에서 보셔도 역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5주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계속 5주선만 타고 올라가면 돼요. 이 월봉에서 60개월선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주봉에서 5주선 근처라면 다시 딛고 돌아 나갈 확률이 있죠. 일봉에서는 이제 지금 쫓아가서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이 친구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12,000원대를 기준으로 일단 익절 처리하고 그러고 다시 한번 재진입을 노려보는 게 좋은데 이 재진입 자리가 월봉에서 60개월선이자 일봉에서 21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21선 근처에서 다시 매수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 오늘 시장의 주도주와 섹터주 상한가 간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새벽 영상에서 또 좋은 종목으로 당일날 상승이 가능한 이런 종목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